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또 한 번 내민 한강 개발 카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 어제는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또 한 명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가톨릭 관동대 박창근 교수와 그레이트 한강 사업을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사업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먼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성 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제2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1 르네상스 사업이 어떻느냐? 분명한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일부 부분 빼고 대부분의 사업은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났거든요. 제2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5대 핵심 전략에 4대 핵심 전략에 55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산은 한 1조 1천억 원인데 민자까지 합치면 약 2조 원 되는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은 핵심 전략 1번에 보면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한강이란 말이 있는데, 그래서 자연 속 회복을 위한 사업 일부 포함되어져 있지만은 이것은 한강 그레이트 프로젝트에 있어서 생색내기 사업에 지나지 않는다. 예산도 전체의 한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1 르네상스 사업, 그레이트 한강 사업이 하천을 고려한다는 어떤 생각으로 제일 처음에 두었는데 역시 생색내기 사업이었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3개 핵심 전략 사업도 쭉 훑어보니까 일부 바람직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나쁜 사업으로, 다시 해서 인간 위주의 개발 사업으로 되어져 있고 대부분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이 그레이트 한강 사업을 두고 한강 르네상스 2.0 두 번째 버전이다 이런 표현도 존재합니다.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고요.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그레이트 한강 사업 차이점은 무엇이고 좀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같은 사업으로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생태 공원 정비라든지 또는 하천에 있는 콘크리트를 걷어낸다든지 이런 어떤 사업들은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제1 르네상스 사업에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여기서 우려스러운 게 서해 백길 사업과 여의도의 서울항 구상인데 예. 이것은 분명히 그 서해 백길은 경인 아라백길을 이용해서 인천 앞바다로 나가서 뭐 제주도도 가고 중국까지 가는 이런 구상인데 이것은 여러 연구 과정에서 실패한 사업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인 아라백길도 물류를 하기 위한 거였는데 이미 다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또 배를 띄워서 그 여의도에서 이제 중국까지 가는 그런 걸 한다 그러는데, 이 경인 아라뱃길이라든지 수상 관광 택시가 만약에 지난번에 했었는데 실패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종점이 여의도다, 잠실이다 그러면은 그 한강까지 가려면 교통편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패했는데 지난번에 세빛둥둥섬이 제1 르네상스 때 만들어졌는데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은 사업자에게 특혜를 남발해서 4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판명이 났거든요. 그래 오세훈 당시 시장은 대한변협이 예산 낭비 사례로 수사를 했고, 물론 SH공사가 덮어섰기 때문에 서울시는 손실이 없기 때문에 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2020년 세빛둥둥섬의 부채가 약 1,200억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완전 자본이 잠식된 상태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뭐 서울링이라든지 많은 사업들을 좀 진행하려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렇게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하면서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한다면은 그것은 오롯이 서울 시민들의 세금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그레이트 한강 사업의 핵심이죠. 대관람차 서울링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전성 문제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관련 문제도 있는데 교수님이 보기에는 이 서울링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마 런던 아이라고 막 그 비슷한 걸 지금 도용 그뭐 가져와서 모델로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한강 리버 사업 운영 사업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은 2024년부터 6년간 약 8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지금 서울시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께서도 이 그 한강 리버 사업은 뭐 지금 당장은 흑자가 안 나고 적자가 좀 날 것이다. 그렇지만은 꾸준히 하다 보면은 사업이 경제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카톡인가 그 SNS 상에서 예.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타당할까 볼 수 있는데, 그 지금 이제 11월 중에 공동사업 제안자를 서울시가 이제 서울링, 그러니까 대관람차죠. 여기 대해서 이제 곧 협약을 또 하겠죠, 계약을. 그래서 여기에서도 만약에 민간 투자 사업자가 적자가 나면은 서울시가 보전한다, 이런 문구는 없어야 되겠죠. 이게 4천억 원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10% 5% 이익을 봐야 된다고 연간 한 20억, 그러니까 상당한 이익을 봐야 되는 구조인데 자원이 들어갔으니까 과연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서울에 그 런던 아이처럼 그 다른 링으로 된 것을 관광을 하고 온다면은 잘 좋겠지만은, 그거 말고도 한강변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많은 인프라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더 활용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사업을 민간 사업자 형태로, 그리고 또 서울시가 보증을 쓰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 그레이트 한강의 사업의 내용을 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결국에 앞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환경 관련 내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먼저 강조했던 게 한강의 자연성 회복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단체들은 그거는 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맞서기도 했고요. 예.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지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오세훈 시장께서 발표하실 때 그때 했던 내용을 보니까, 지난 15년간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성과가 실증이 됐다. 그래서 한강에 녹지 공간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한강을 즐기는 시민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종다양성도 이루어졌다. 이것이 이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잘된 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못된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죠. 다시 이런 어떤 잘된 점을 더 확장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는 환경을 이해한다, 그다음 환경을 보존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20분의 1 정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대관람차라든지 곤돌라가 경제성이 있더라도 이런 구조물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이랑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서울시가 굳이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은 경제성 평가를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울시의 어떤 입장만 대변해주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쳐다보고 있는 환경단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모아서 서울시가 현명한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조금 우려와 걱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어떤 순기능은 좀 없을까요? 만약에 어떤 오세훈 시장께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잘된 점을 만약에 더 확대한다면은 분명히 한강은 좋겠죠. 사람이 자연과 함께, 즉 한강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미래 세대에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훼손된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한 사업이라든지, 일부 버려진 한강 일부 구간을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한다면은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오히려 저는 오세훈 시장의 취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암사 초록길 사업이 있는데 올림픽 대로를 지하화시키고 주민들이 지금 도로 때문에 한강을 못 가거든요. 그래서 한 50m 되는 공간을 덮고 위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했더라고요. 요거는 박원순 시장 시절에도 이 사업을 준비하다가 맞아 못한 어떤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와 같이 한강에 우리가 지금 남북에 보면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잘 조성해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게끔 쉽게 지금은 토끼굴 해가지고 한강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을 통해서 한강을 보다 더 자연 친화적 공간을 만든다면은 서울 시민들의 아주 힐링 공간으로서 아마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끝으로 이 그레이트 한강 사업이 서울 시민들 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공감이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강화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원칙을 잘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칙은 강은 인간의 공간이 아니고 자연의 공간이다라는 인식을 가진다면은 쉽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오전 시장도 녹지 공간을 가진 한강을 자랑했거든요. 그리고 한강에 그 많은 종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자연성 회복을 또 좋아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서울시는 그와 같은 사업을 더 확충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는 셋빛둥둥처럼 예산이 낭비가 될 것이 지금 분명하거든요. 서울시장도 일부 예산이 적자가 될 것이라 했거든요. 그때 SH공사라든지 서울시가 만약에 뒤집어서는 그런 어떤 사업이 안 되었으면 말 그대로 민자 사업이 들어온다면은 민자 사업 제안하는 사람이 글쎄 뭐 돈을 벌면은 가져가는 거고 못 벌면은 망하는 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야만이 민자 사업자들이 많이 따지면서 들어오겠죠. 지금 서울시가 하는 행정을 보면은 서울 시민의 세금 낭비가 너무 많이 보인다. 네, 그런 점에서 긍정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면도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관동대 박창근 교수와 그레이트 한강 사업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